자, 동적 할당이랑 정적 할당 최종 정리를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엄청 상식적인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여기다가 int a 이렇게 하면, 자, 맞춰보세요.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메인 함수 실행할 몇 바이트 필요하다? 4바이트 필요한, 그쵸? 이것만 여러분들 알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 녀석 자체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건 뭐냐면 일종의 계획서예요. 계획서. 그러니까 나는 A라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4바이트를 할당하겠다라는 거지, 이거 자체로 4바이트가 생겨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일종의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요번에 싸이 쇼 했죠? 싸이 무슨 쇼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싸이 콘서트가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싸이 콘서트 진행 순서가 있다고 해보면 맨 처음에 뭐예요? 일단 땅을 먼저 빌리겠죠? 그러면 땅을 빌린 다음에 공연을 할까요? 바로? 아니죠. 자, 여튼간에 땅을 일단 빌려요. 그러면 땅을 빌리고 공연을 한다. 당연히 그러면 땅을 빌리는 게 먼저일 거 아니에요, 그쵸? 땅을 빌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공연을 한다, 그쵸? 그러면 앞에 거 안에 먼저 하는 게 맞죠? 그쵸? 그러면 자, 메인 함수가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자, 메인 함수, 자, 일단 얘는 뭐예요? 4평짜리 땅을 먼저 빌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실행을 한다. 자, 그러면 앞에 거 뒤에 거 뭐를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당연히 빌리고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실행을 한 다음에 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콘서트도 마찬가지죠. 공연을 하기 전에 땅을 먼저 빌리는 게 맞겠죠. 그런 것처럼 얘도 미리 파악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4바이트가 필요하겠구나. 뭐 하는데? 얘를 실행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4평짜리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실행을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공연을 딱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의자를 놓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컴퓨터 램이 4기가 8기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은데, 일단 실행해보고 필요한 만큼 의자 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자, 실행하면은 상황에 맞게 내가 의자 더 깔고 하면 되는데, 왜 항상 사전신고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왜 메모리 사전신고 제도가 있을까요? 자, 제가 메모리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메모리예요. 자, 이게 메모리인데, 자, 메모리는 뭐예요? 일단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메모리를 할게요. 메모리가 있는데, 이거 그냥 메모리를 할게요. 메모리가 있는데, 자, 메모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행 중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볼게요. 엄청나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컴퓨터가 느리다는 말 주변에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램이 4기가, 8기가, 16기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왜 느린 거냐? 그거는 프로그램이 말 그대로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그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컴퓨터를 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4기가 메모리가 있다 했을 때 그 메모리 중에서 1기가가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1기가가 왜 쓰는 거예요? 운영체제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는, 얘가 이제 운영체제 자체를 돌리기 위해서 얘가 이런 자체 돌리기 위한 메모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림판이 있고 아이콘이 있고 뭐 등등 뭐 게임도 있고 이런 거 볼 때 기본적으로 숨 쉬는데 기초 대사량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숨 쉬듯이 기초 대사량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모리상에서 운영체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4기가에서 요 1기가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서 뭐 켜요? 뭐 크롬 키고, 롤 키고, 포토샵 키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 키고 막 등등 엄청나게 키겠죠? 그러면 금방 쓰는 거예요, 그 메모리를. 그래서 메모리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 자, 제가 요 작업관리자 열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많은데, 자,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였나? 여기 지금 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크롬만 봤을 때도 크롬만 지금 얼마나 쓰는 거예요? 크롬만 해도 지금 1734메가를
지금 이 녀석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뭐 녹화하는 것도 지금 이만큼 쓰고 있고요. 그런데 컴퓨터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작업 중에 뭐 카카오톡이 왔어요. 그러면 내가 열기 전에 카카오톡이 미리 알려줘야 되잖아요. 뭐가 왔다고. 그런데 일일이 그런 거 다 따지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램이 한정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자 그러면 프로그램만 다 따지면 예를 들어 4기가 넘는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분할이라는 거예요. C분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메모리 총량은 10기가를 넘는데 실제 메모리가 몇 기가밖에 없다? 4기가밖에 없다 했을 때 이 C분할이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 자, 이 프로그램들이 자, 이 메모리에서 이게 4기가짜리 메모리 할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있다 해볼게요. 이렇게 프로그램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어요. 뭐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 들어왔다 빠졌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를. 그러니까 얘가 일단 들어갔다가 빠져서 얘가 들어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신기하겠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4기가밖에 없는데 지금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이 메모리가 4기가가 분명히 넘는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거냐. 이건 사실 컴퓨터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실행됐다가 멈췄다가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면 인간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마치 그게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만큼 정말 빡센 곳이 요 메모리다. 그래서 얘는 1바이트조차도 아끼려고 발악하는 그런 곳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어느 날 우리가 메모리를 관리하는 운영체제한테 이런 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운영체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일단 커버 쳐줄게.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운영체제가 이 녀석한테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운영체제는 얘한테, 야, 너 몇 바이트 필요해? 확실히 말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4바이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int b 했어요. 그럼 몇 바이트예요? 당연히 8바이트겠죠? 그쵸? 그 다음에 int 포인터면서 p 썼어요. 그럼 이러면 당연히 몇 바이트? 그쵸? 16바이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제가 이걸 지우고 예를 들어서 int AR3 이렇게 하면 몇 바이트 필요하다? 43, 12, 그 다음에 20바이트, 그쵸? 8바이트니까 이렇게 달라야겠죠? 그러면 실행하던 와중에 얘가 20바이트를 넘게 썼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자, 운영체제는 뭐라고 한다? 야, 너가 더 필요하면 미리 말했어야지. 좀 냉정한 친구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 12바이트 달라 했다가 갑자기 20바이트 달라고 말할 걸 이런 후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왜냐면 미리 달라고 했으면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도 설명드렸죠.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데 이번 달 10만원 필요해가지고 딱 10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쓰고 보니까 더 필요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그쵸? 더 달라 할걸. 근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한다? 딱 한 번만 주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초창기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넉넉하게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어요. 이렇게 하고 신고를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다? 숫자 몇 개? 50개까지 저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환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요만큼 5000. 자,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제가 뭐라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안 돌아갈 일은 없어요. 돈이 많은 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땅이 넓은 게 문제가 되냐? 아닙니다. 땅이 좁은 게 문제지 항상 넓은 건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짜면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고, 게다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숫자 2개밖에 저장을 안 한대요. 그러면 마법처럼 2개만 잡히는 거예요? 아니면 5000개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5000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뭐겠어요? 야, 나는 숫자 2개 저장한다 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메모리를 많이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건 프로그램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겠죠? 왜냐면 이 프로그램만 돌리면 컴퓨터가 굉장히 느려지기 때문에. 즉 그래서 이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자, int 사이즈 해가지고 자, 사이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printf 여기다가 숫자 몇 개?
이런 식으로 쓸까요? 대충 쓸게요 그냥. 그 다음에 스캔F 여기다가 %d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할까요? 사이즈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이즈 넣을게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자, 이렇게 하고서 자아자찬 하는 거죠. 야, 나 천재인데? 이제부터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고객이 딱 5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자, 4 곱하기 5는 몇 바이트? 20개죠? 그쵸? 20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쓰는 사람에게 맞는 메모리를 사용하니까 되게 좋은 거네? 그 다음에 고객한테 전화를 했어요. 2000개 저장하려는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돼요? 램 업그레이드 하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닌 거잖아요. 컴퓨터 느린 거면 고객 입장에서 잘못한 거지.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2000개 저장하라는데 그런 경우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왜요?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사이즈가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5를 입력했어요. 5가 된다 하면 20바이트 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말했죠. 운영체제는 이런 뜨뜨미지근한 이런 얘들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다. 왜 그런다? 운영체제는 지금 메모리 관리를 굉장히 빡세게 해야 되는데 항상 메인 함수한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몇 바이트 줄까? 당장 말해. 이따가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그런데 얘는 뭐예요? 나중에 아쉬운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부족하면 당연히 하겠고 메모리가 넉넉하면 안 하겠고 만약에 고객의 숫자를 엄청 크게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때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이용할 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다? 얘가 몇 바이트 사용할지를 실행 전에 알면 우리가 말록 같은 것, 즉 동적 할당 같은 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실행 도중에 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마치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싸이 콘서트를 하는데 싸이 콘서트 기획자가 이제부터 체육관을 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몇 명이 오는지 미리 알 수 있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온라인으로 예매라는 걸 하잖아요.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춰서 대충 몇 명 정도 오겠다 하고 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 표가 예상외로 많이 예매가 안 됐다?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표가 예매가 안 되거나 하면 콘서트를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미리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예요? 얘는 지금 고객이 당장 다음날 이 메모리 공간이라는 걸 필요한데 갑자기 그 전날 1000을 입력했어요. 4000바이트 갑자기 땡겨와야 되는데 이 메인 함수가 실행되면 다 어디서 메모리가 할당된다? 스택 지역에서 지금 메모리를 할당받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스택 지역에 어디 갔어? 자, 이거 새로 해야겠네요. 자, 메인 함수가 이제 실행되기 전에 이렇게 메모리가 있다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러면 자, 여기에 스택이라는 게 있고요. 스택이 있고 그러면 이제 메인 함수가 요 안에서 실행이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 실행이 되는데 자, 사전 신고 제도가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 코드를 줄여볼게요. 일단 자, 제가 여기다가 100이라 했어요. 100.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 정도는 컴퓨터가 예측하겠지만 이건 실행해봐야 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실행해봐야 컴퓨터가 사이즈가 100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ALR은 일단 몇 바이트예요? 8바이트죠. 그죠? 사이즈는 몇 바이트? 4바이트. 그러면 이게 된다 했을 때 100을 넣었을 때 몇 바이트? 400바이트인 거죠. 그러면 총 몇 바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412바이트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게 될 리가 없지 않아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이즈가 100이니까 이거 미리 견적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이거는 무조건 실행을 해봐야 얘가 100인 게 그때서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게 언제 결정된다 했어요? 런타임 과정에 결정이 된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지금 이게 미리 실행을 해봤으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리 실행해봐야겠네요. 그쵸? 그런데 컴퓨터는 미리 실행해보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딜레마를 아시겠죠? 우리는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가 메모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실행 전이에요? 실행 후에요? 실행 도중이라는 거죠. 그쵸? 실행 도중. 그러니까 메인 함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지역 변수들 이거를 다 스택 지역에 놔야 되는데
그런데 스택 지역은 메모리 사전 신고 제도가 있어서 그 메모리를 어떻게 된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운영체제고 여러분들이 메인 함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저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몇 바이트 필요해요? 여러분이 메인 함수예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할 수 있나요?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면요,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가능하겠죠. 요거 4바이트, 얘 8바이트, 인트 100, 400바이트, 412바이트. 그러면 그거 말하면 제가 줄 거 아니에요. 운영 체제니까. 그런데 자, 이게 이렇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몰라요. 여러분은 사이즈가 4바이트인 걸 알지만 사이즈에 어떤 값이 들어갈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실행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고하는 방식.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기 때문에 C 언어에서 이걸 문법적으로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행하면 몇 바이트?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는 실행하면 몇 바이트예요? 4바이트, 8바이트를 바로 주는 거예요. 4바이트, 8바이트를. 이렇게 해야죠. 4바이트, 8바이트를 바로 준다. 그런데 숫자 결정하는 건 실행 도중 결정되죠. 그런 건 뭐다? 그래서 나온 게 신용카드 제도, 말로 동적 할당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할당과 동적 할당에 대한 총정리, 개념 정리를 했다. 그래서 정적 할당의 단점을 설명드렸고, 그리고 동적 할당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적 할당이 무조건 나쁘고 동적 할당이 무조건 좋은 거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국구 다녔을 때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숫자 2개 필요한데 그거를 변수 2개 필요한데 그걸 동적 할당으로 받아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코드도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렇죠? 메모리 해제도 내가 다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어쨌든 정적 할당의 이런 단점을 메꾸기 위해 동적 할당이 나온 건 맞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쓰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아까 요게 안 되는 이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상입니다.